네, 오늘 한국지수 봐야 되겠죠. 어제 하루 큰 움직임이 없어서 하루 패스했더니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야간 선물 플러스고요. 코로와 EWY는 이제 마이너스 이제 엇갈리 흐름 속에서 오늘도 업종별로 흐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 분석 준비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사상 첫 30만 원을 주가 올라선 이후에 추가 상승을 타진했는데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정통한 출연자를 긴급으로 모셨는데요. YS파트너스 이각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SK 하이닉스 어제 급락한 거 보고 셈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 괜찮은 거야? 더 사야 돼? 아니면 더 떨어져? 예. 자, 원인 분석해보고 추가 조정 가능성 좀 점쳐볼까요? 네, 일단 어제는 그 외국의 큰 증권회사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의견 내린 이유는 내년에 HBM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게 사실 단기적으로 뭐 올해 하반기나 3분기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러면 사실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것들은 금방 극복이 되는데 내년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내년은 또 상반기도 있고 하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 하이닉스 주가를 이끌어왔던 게 HBM 쪽인데 그게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겁을 덜컥 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저께 낸 그 투자 의견을 낸 증권회사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3대 증권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하우스에서 투자 의견을 내리면,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투자 의견이 매수고 더 간다였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다 끝났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딱 내려버리면 전 세계에 있는 그 투자 의견 그 증권회사의 그 주식 세일즈 브로커들이 정말 열심히 세일즈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에 이제 그 3대 증권회사 중에 다른 곳인 한 군데에서 이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때 네. 되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하이닉스 주가가 한 14만 원에서 거의 8만 원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들이 투자 의견을 뭔가 변경을 시장의 컨센서스와 다르게 딱 내릴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일단 과잉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진 않고 최소한 1, 2주는 이제 일단 주가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게 틀렸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제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AI 쪽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내년까지도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내년에 대한 우려는 좀 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계속 우려를 할 것이고요. 이제 다가올 그 하이닉스 실적 발표 7월 말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내년에도 AI 쪽 올해는 지금 학습 연기잖아요. 내년에 이제 추론형 AI들이 나올 텐데 이 경우에는 또 한 단계 그 반도체 전체적인 스펙이 확 점프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주면서 AI 시장이 내년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시장 개선 그 센티멘트의 개선을 좀 한다면 그때는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바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효자 노릇을 했던 HBM의 SK 하이닉스 독주가 좀 멈출 수 있다라는 소식. 3대 투자회사의 입김이 참 굉장히 크네요. 아마 3년 전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반도체에 이제 겨울이 온다라는 레포트가 나온 이후로 실제로 주가가 굉장히 주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경험을 봤을 때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대신증권 또한 HBM 가격 약세가 나오면서 SK 하이닉스의 하방 압력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점쳤습니다. 뭐 국외뿐 아니라 좀 국내에도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쉽게 생각하면 HBM은 지금 최근 2년간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HBM의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HB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시장은 이제 추론형 AI 시장으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프를 해야 되는 거고 HBM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요. 일단 지금 굳이 이제 하이닉스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는 그 DDR5 시장이 큰 폭으로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텔 지에나라고 AMD의 베니스 등이 이제 DDR5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데 이 제품들이 이제 매니코어 CPU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
고용량 DDR5들 수요가 급증을 하고, 근데 고용량 DDR5 같은 경우에는 HBM 기술이랑 같은 TSV 이 3DS DDR5 DIMM이라는 기술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HBM 자체가 이제 지금 내년에 공급이 많이 된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퀄을 받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은 크게 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더 크게 급증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삼성전자 여쭤보고 SK하이닉스를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워낙 SK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서 저희가 먼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질문을 드려볼까요? 뉴 삼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그룹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참 10여 년간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가의 날개를 지금부터 더 달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역시도 이제 그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바이콜이 좀 세게 나온 상황이었고요. 내용은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더불어 GDDR7이 내년에는 출원형 AI 시장에 크게 수혜를 입을 텐데, 이 부분에 삼성전자가 아주 강점이 있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발표된 그 폴더블 신제품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살짝 두꺼웠다라고 보면 이번 제품은 굉장히 얇아서 컨셉 자체부터 지금 기존의 폴더블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된 느낌이 강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두 부분에서 이제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꽤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3,200인데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 메리트가 더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보면 지금 최근 그 1년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 외국인이 판 삼성전자의 누적 순매도가 3억 9,500만 주거든요. 월 평균으로 보면 대략 3,300만 주인데, 지금 올해 이번 달 7월 1일부터 어제까지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대략 2,3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역산해 보면 과거에 12개월 동안 외국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지금은 그 페이스, 그 속도로 지금 다시 사고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고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털과 수급이 함께 개선되고 있어서 주가는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에 이제 무죄 확정으로 그동안 10년 동안 묵혀 있었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펀더멘털의 상승, 수급의 상승으로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주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마지막 투자 전략을 먼저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봤을 때 그동안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낫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변화가 된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주가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HBM이 나오고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하고 삼성전자 조금 부진하면서 지금 최근에 그 두 주가의 그 R스퀘어가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면 0.5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동안은 삼성전자 숏, 하이닉스 롱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1, 2주간은 삼성전자 롱을 가고 하이닉스 숏을 가는 흐름이 조금 있었고, 어제부터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 외국계 투자 의견에서 세게 나왔기 때문에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일단 이 소나기를 피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롱, 하이닉스 숏이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가격은요? 일단 지금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0만 원 고점 찍고 대략 한 25만 원, 26만 원이면 고점에서 한 15, 16% 정도 빠진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그 외국계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 정도에서 지금 들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만하다라고 오,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네. 7만 원 이상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1, 2주 사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런 미묘한 변화, 특히 어제를 기점으로 변화된 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정통한 저희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하나중거의 반도체 부분의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저희 함께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궁금증을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또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